자, 부정사의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 보시면요. 부정사라는 말은 뭐냐면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어떤 품사로 우리가 사용할 거거든요. 문장 내에서.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품사는 품사죠. 명사, 동사, 형사, 부사를 품사라고 하죠. 정해놓지 않은 품사라는 거예요. 동명사는 반대로 동사의 원형에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니까 명사로 쓰겠다고 정한 거야, 이미. 현재 분사도 ing 붙여서 얘는 현재 분사로, 형용사로 쓰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뭐로 쓰겠다고 정한 거야, 안 정한 거야? 안 정한 거야. 그럼 안 정한 거라는 건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첫 번째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얘가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덩어리 전체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면 문법에 전부 다죠.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명사와 형용사의 부사의 기능을 하니까 문법 전반적인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챕터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명사적 용법은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겠지요. 맞아요? 아까 배웠죠? 동격도 가능한데 투부정사 동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쓰이긴 해요. 해석을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형용사용법은 너무 쉽죠?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면 됩니다. 뭐뭐 할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명사는 이 투부정사의 주격 관계가 되기도 하고 목적격 관계가 되기도 하고 동격 관계가 되기도 하고 단순한 수식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걸 왜 배우냐? 이 관계사절로 전환할 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를 골라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됐고요. 부사적 용법은 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부사적 용법은 간단합니다. 투부정사가 이론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게 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데 이 투부정사에 추가적인 의미들이 발생하더라. 그 의미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의미가 아니죠. 부정사 수식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문법을 판단할 때 요것은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해가요? 근데 요거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한 거야?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 거야?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 거죠. 선생님께서 기능론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이 통합적으로 분석이 돼야지 올바른 영어 학습이다라고 그랬죠?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의미론과 기능을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자, 목적, 결과 짝지어서 하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뭐뭐 하다고.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건은 뭐뭐 한다면도 되고 뭐뭐 일지라도 됩니다. 양보도 돼요. 그래서 한다면도 되고 일지라면도 된다. 일지라도도 된다. 양보 부사절도 된다. 형용사 부사 수식할 때도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브라이언은 정말로 재밌다 말하기. 형용사죠?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했죠?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네요. 그죠? 자, 앤디는 놀랐다. 보고서 그의 부모님을 영화관에서. 그럼 놀랐다라는 건 감정이 나왔죠? 감정에 뭐가 나왔어요? 원인이 나왔죠?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너는 준비되어 있냐? 주문할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이겠죠? 수학 질문은 어려웠다 풀기에. 어려운이라는 건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죠? It was hard to solve the math problem, math questio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였던 거야. It was hard to solve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니까 원래 얘는 그럼 명사적 용법이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문장이 변형되면서 부사적 용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안 하면 틀린다고요. 느낌만으로 풀면. 자, 운동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살을 빼는. 아니죠?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안 먹으면 빠져요. 죽기까지 합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얘는 무슨 용법일까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업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그녀에게 달려있다.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결정하는 것, 가주어 진주어니까 주어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너희 엄마에게 물어봐라. 어디에다 놓을지 이 박스들을. 음사 투부정사는 명사구. 명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그는 약속했다.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을.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뭐야? 명사적 용법이겠죠. 나는 안다.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지니까 명사구로 쓰인 거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원형으로 쓰잖아요. How I should solve your problem. 이렇게 되겠죠. 나는 희망한다. 만나기를 그 잘생긴 몸이를 다시.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거 일요일에. 그러면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됐어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 할 때는 문법의 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다. 주어 동사 보호니까 명사적 용법. 내 소망은 이다. 훌륭한 리포터가 되고 플리처상을 타는 것이다. 보호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 됐어요? 그녀의 계획은 이었다. 나에게 주는 거였다. 깜짝 놀란 파티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주어 동사 보호로 쓰였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죠. 재미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게 그리고 응원하는 게 선수들을. 이게 뭐야? 이시 가주어. 이게 뭐야? 진주어. 진주어니까 뭐야? 명사적 용법. 중요하다. 매일 운동하는 게 그리고 아침을 빼먹지 않는 게. 그러면 이것이 가주어가 되고 이것이 뭐야 되는 거야? 진주어가 돼야. 진주어가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쵸?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나쁜 습관은 쉽다 만들기에.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깨기에는 어렵다.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우리는 1시간을 가지고 있다. 죽일 플레이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그럼 죽일 시간이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건강에 좋지 않다. 많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러면 가주어고 진주어고. 진주어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나는 인터넷을 참고한다. 약간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중세에 대한. 찾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in order to 부정사와 같지요. 그쵸? 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될 필요는 없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 Very good. 데이비드 리빙스톤. 데이비드 살아있는 돌은 아프리카로 건너갔어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죠? 결과적 용법이죠. 결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넘어간 게 아니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작은 정직한 소녀는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조지 워싱턴 얘기하는 겁니다. 자라서 대통령이 된 거야. 결과적 용법이죠. 맞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알았어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게 되면 장애인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갔습니다. 공원에 내 집 근처에 태양을 즐기고 책을 읽기 위해서. 뭐예요?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이 왔다. 보기 위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근데 요거 해석 조심해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 왔다. 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데요.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결과적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문맥이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본 거예요. 알았어요? 뭐뭐뭐뭐 했다. 뭐뭐뭐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럴 수도 있죠? 네. 문맥이 중요하다. 나는 내 주머니를 만져봤다. 여기 only to 부정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only to 부정사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 시작. 그러면 단지 내 지갑이 사라진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만져봤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되니까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그렇죠? 여기서 그럼 결과는 and가 아니고 but 동사예요. but 동사. only to 부정사는 and를 쓰지 않습니다. but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내 주머니를 만져봤다. 그러나 내 지갑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인퍼나 코렉트 문제에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나는 깨어났다.
one morning이죠. 어느 날 아침에 그리고 내 자신이 유명한 걸 알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안 거예요. 일어나서 한 거니까 결과적인 법이죠. 이렇게 알죠. 선생님 그럼 결과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으로 알 수 있도 맞아요. 문맥을 알 수 있는 거 맞는데 문맥이 없을 때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 동사가 무의지 동사냐 의지 동사냐를 가지고 선생님이 판단하면 된다라고 논문도 썼고 분석을 해냈어요. 앞에 동사가 의지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당연히 목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무의지 동사가 나오게 되면 결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죠. 문맥이 없어도 알 수 있다라는 논증을 해낸 거야. 이 무의지 동사냐 의지 동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반적인 법칙이 안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아침에 깨어난 건 의지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찍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는 건 의지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맥 이 글을 향해서 얘는 무의지적인 표현이지. 아침에 깨어났더니 깨어난 거 웨이크업 눈을 뜨는 거니까 깨어나는 거니까 무의지적인 거 생물학적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됐다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무의지기 때문에. 스터디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다거나 이런 건 다 의지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죠. 자, 요리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의지 동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기뻤다. 그 초대를 받아서. 감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것이 더 좋다. 너의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 용법. 그 아이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놀 누군가.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정말 전교 1등권에 있고 전교 1% 있는 애들도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려. 부사적용법이래요. 왜 부사적용법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놀기 위해서. 너무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때릴 수밖에. 놀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이 놀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형사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형사정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누군가가 필요해. 놀기 위해서. 이러니까 부사정법의 목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지 의역하거나 부드럽게 막 말아버리면 안 된다고 해석을. 알았어요? 네. 자, 앉을 의자가 없었다. 이런 건 형용사정법 너무 부드럽죠. 맞아요? 같은 패턴이에요. 실제로는. 자. 너는 마실 어떤 것을 원하니? 형용사정법. 나에게 펜을 빌려줘야 쓸 펜, 형용사정법. 맞아요? 이게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왜 들어가는지 알아요? 명사가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관계예요. 근데 목적어 관계야. 펜이 쓰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는 아니잖아. 근데 펜을 쓰는 건 아니잖아. 펜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 그래서 라이트의 목적어로 펜이 갈 수는 없으니까 라이트의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로 펜이 갈 수는 있죠. 펜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앞에 콤마가 왔어. 자, 봐요.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앞에 붙거나 뒤에 붙거나 이렇게 나오면 거의 99%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돼요. 알았어요? 나머지 1%는 선생님 뭐로 해석됩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뭐뭐일지라도도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투부정사는 뭐뭐 한다면도 되고 뭐뭐일지라도면 돼요. 뭐뭐 할지라도도 돼요. 그럼 뭐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면 이상하죠? 이기기 위해서 중요하다 아는 것이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뒷문장을 바뀔 수도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려면 너는 뭐뭐뭐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게 2% 해석이 되면 주어 동사에서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동사가 많이 써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쓰이죠? 조동사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I am 똑같죠. I am happy. I am happy to see you. 그럼 뭐죠? 너를 본다면 너를 봐서 나는 행복하다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I will be happy나
I would be happy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를 본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가 되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같은데 조동사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이 감정의 원인이냐 조건이냐가 달라지죠. 이런 섬세한 패턴들을 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지 이걸 감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서둘렀다. 우리의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 부사절법의 목적이고요. 수학 시간에 문제들은 이미 어려웠다. 그것들을 생각해내기에 이런 얘기. 그 문제들은 어려웠다. 자, 이거 분석 다시 한번 할게요. 수학 시간에 그 문제들은 항상 어렵다. 그것들을 이해해내기에 여기서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댐을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댐이 더 프라블럼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문제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The problem are hard to understand지 to understand 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겨 댐 아웃 할 때 댐이 the problems거든요.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용법을 찾는 건 쉽지만 이 문장이 잘못됐냐 맞냐를 판단할 때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틀린다고요.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된다. 어떤 의자도 없었다 앉을.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앉아야만 했다. 형용사정법이죠. 그들 모두 운이 좋다고 느낀다. 살아있고 건강해서 지금. 그러면 이건 뭐야? 판단이죠. 운이 좋다는 건 감정이야 판단이야? 판단이죠. 그래서 판단의 얘는 원인이 되겠지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헷갈리는데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문 하나만 볼게요. He to lead in the train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는 샀다 책을 읽기 위해서 기차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는 책 한 권 샀다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냐고. 아니면 읽을 책 한 권을 샀다라고 해석해야 되냐고. 그렇죠. 읽을 책 한 권을 해석해야 얘가 형용사정용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to read 다음에 it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는 샀다 책 한 권을 기차에서 그것을 읽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때는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기본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고 틀이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죠? 완벽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한 해석. 해석이 틀어지면 이론이 틀어지겠죠. 맞아요? 해석을 기반으로 문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을 제각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애들이 많더라. 의외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정확하게 구조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안 타보니까 읽고 느낌으로 푸는 거죠. 자꾸. 근데 고급 영어 가면 그 느낌이 오답으로 이르게끔 출제를 해요. 출제자들이. 초중급에서는 어려운 걸 안 내니까 느낌만을 풀어도 다 맞아요. 근데 고급 용어로 가다 보면 느낌으로 풀면 반드시 틀리도록.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학생들의 오답 패턴을 다 알거든요. 출제자들이. 그럴 때는 그걸 역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초반기 때는 영어는 천재인가 봐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면 바본가 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런 반전에 인생이 휘말려